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5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편의 내용을 이어가지고요. 쭉 이어서 나갈 건데, 지금 녹한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런 쉴드를 만들고 있어요. 아두이노에 요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USB만 딱 연결해서 쓰면 되는 이런 형태. 아두이노 쪽에서는 이거를 쉴드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거를 녹한다가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를 만드는 제작 툴이 카이캐드라는 툴이라고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아두이노를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처음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1편으로 가가지고 다시 쭉 거슬러 올라오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할 내용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은 4가지 정도를 한번 흡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PCB 외곽선을 이렇게 약간 둥글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뾰족한 게 아니라 약간 둥글게. 그리고 외곽선을 자유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차 알아나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동그랗게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PCB 보드에 드릴 홀, 마운팅 홀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지, 이게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그리고 PCB 기판에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글자 말고 그림을 어떻게 하면 출력할 수 있을까. 녹한다의 일단 목표는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하고 제 그 자료 올려놓는 블로그 있거든요. 그 주소를 QR 코드로 만들어놨어요. 2차원 바코드. 그 QR 코드를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PCB 기판에 딱 하고 프린트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세 번째에서 알아보고, 네 번째는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VIA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냥 비아라고 읽겠습니다. 발음나는 대로. 정확히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 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가 무엇이고 어떨 때 쓰는 것이고 어떻게 쓰고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오늘 요 4개를 쓱 해야 되니까, 예제 1편은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1번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CHH님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1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 명수기님 반갑습니다. 2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아직 3바는 오시지 않으셨군요. 그럼 뭐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글 슬라이드는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자료 나도 같이 보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이 영상 본문을 여시면 주소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이거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가 100%가 아닌 상태겠죠. 나중에 다시 보기가 되면 100%가 될 텐데 지금은 100%가 아닙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진아님 반갑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비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명숙이님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네요. 저는 PCB 보드 만드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PCB 보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두이노에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재밌게 쓸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지. 저는 뭐 전자 전기 뭐 이런 전공도 아니고요.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석이님이 하신 질문은 인터넷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잘 몰라요.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군요.
희수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아 맞다, 범주님. 제가 범주님 채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범주님 지금 회원 오래돼가지고 레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 챗봇에서 범주님 채팅하는 내용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채팅하고 레벨 5 된 범주님 채팅하고는 뭔가 내부의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샘플이 필요한데 샘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범주님이 채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데이터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반영을 해놓을 테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수동으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에서 그런 건데 이게 대부분 채팅하면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놨는데 범주님 채팅은 그 패턴에 걸리지를 않는 어떤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 아무튼 자 저번에도 범주님 채팅하니까 채팅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렇지, 그때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까먹지 않고 제가 그 마지막에 코드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까먹지 않을까. 춘택님께서 대령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부상은 녹한다의 박수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오류가 있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이 위에 있는 이 챗봇은 녹한다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오류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야금야금 한번 해보도록 하죠. PCB 보드의 외곽선을 둥글게 만들어 보기. 요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 프로젝트는 그냥 아두이노 실드는 그 외곽선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SYH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제가 인사를 해드렸었나요?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뭔가 그냥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잼플 5-1입니다. 자, 회로도 PCB 편집기에 가도 아무 회로도가 없어도 외곽선 그리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PCB 편집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싹 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의 PCB의 외곽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외곽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어 중에 엣지 컷이라고 된 게 외곽선, 내 PCB 보드의 외곽선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요거를 네모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리면 요 사이즈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제가 6cm로 한번 맞춰보죠. 대략 60 곱하기 60 하면 6cm, 6cm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딱 놓고 3D 뷰로 딱 봐주면 요런 모양의 PCB 보드가 아마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 테두리가 이렇게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이렇게 느리냐? 테두리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요거를 둥글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목깎기 라인 딱 보이죠, 그죠? 목깎기 이게 이렇게 뾰족한 거를 이렇게 깎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목깎기 라인 누르시고 반경을 설정하시는데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둥글해지는 거예요. 한 5 정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테두리가 깎여지죠, 그죠? 그리고 요 깎여진 거를 3D 뷰어로 보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잘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모양 그대로 저 PCB 보드 주문하는 데다 주문을 하면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배달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요거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는 저 PCB 편집기 상에서 사각형이라는 오브젝트예요. 사각형입니다. 얘는 보시면 이 사각형 자체가 움직여요. 근데 사각형을 테두리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모를 깎으면 이거는 사각형 오브젝트가 아니라 직선하고 곡선이 서로 연결된 그 분리된 오브젝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선이에요. 요거 선이고 요거는 곡선입니다. 요 곡선 그리는 것도 여기 있거든요. 호, 정확히는 아크, 호라고 부르죠, 그죠? 호. 그러니까 요거 테두리를 깎으면 이게 나중에 다 어긋나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작업 순서가 외곽 테두리를 네모로 그려놓은 다음에 작업을 한 다음에 테두리는 제일 마지막에 깎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깎아두고 작업하다가 사이즈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이즈가 늘어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이즈 늘리는 게 생각보다 좀, 물론 나중에 되면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요렇게 막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해가 이식 수술 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확히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데, 요렇게 테두리를 둥글게 깎는 거는 뭐 할 거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목깎이 라인의 치수가 좀 더 높아지면 9 정도 되면 더 많이 둥그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원리는 여기 요 호의 센터가 얼마만큼 요 안으로 몇 미리 들어가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생각해 보건데, 제가 저 사각형을 60mm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호에 깎이는 치수가, 우리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호가 그려지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호를 3mm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3mm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호를 그려서 여기를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론적으로 지금 요 전체 길이가 6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그랗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 요 센터가 30,30이니까 요만큼 30씩 이렇게 들어가서 호를 그리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 목깎이 라인의 이 치수가 30이면 원이 되겠다. 맞습니까? 맞죠? 동그래졌죠, 그죠? 물론 여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왜 안 그려지냐? 동그라미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목깎이 라인에 이론적으로 요런 원리로 그려지더라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오늘 1번 예제는 3mm 정도만, 5mm 정도만 깎아가지고 요대로 유지한 채로 예제를 계속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한번 만들어보죠. 뭔가 좀 중구난방인데, 자, 예제는 여기다가 다 그 번호를 모아 놓을게요. 오늘의 예제 번호. 잠시만요. 요거 좀 가지고. 자, 예제 1번. PCB의 외곽선을 목깎이하고, 그 다음에 드릴홀을 한번 뚫어보고, 이미지 출력해보고, 비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예시를 보이시오. 방금 PCB 외곽선 목깎이 하는 걸 완료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드릴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드릴홀이라는 거는 우리 PCB하고는 배선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저 드릴홀에다가 영역을 잡아주면 이 PCB 만드는 공정이 있잖아요. 구멍만 뚫는 드릴 머신이 있다고 해요. 그 드릴 머신이 그 자리에 정해진 크기로 구멍만 뽕뽕뽕뽕 뚫어주는 거예요. 뭐 납을 바른다, 코팅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구멍만 송송송송 내주는 건데, 우리 아두이노 키판을 잘 보시면,
자, 여기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구멍 난 거 보이죠? 요거 요 구멍 난 거 보이고 요 구멍 난 거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우리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드릴 홀이 이미 뚫려져 있어요. 그 실드 타입에. 그리고 요 구멍은 아두이노의 구멍 위치와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그럼 이거 어디다가 쓰려고 저 구멍을 뚫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구멍이 이제 이 구멍의 정식 이름이 제가 보니까 마운팅 홀입니다. 마운팅 홀. 마운트 그 산이 아니고 마운트 산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TV 같은 거 벽에 이렇게 걸 때 저 벽걸이 마운트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이게 거는 거 이게 하여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용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서포트라고 불러야 되나? 저 인터넷에 가보시면 요런 거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볼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어떻게 이게 뭐 하려고 쓰는 건지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사로 이렇게 딱 결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고요. 자, 지금 마운팅 홀의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이거를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서포트를 이렇게 구멍에 하나하나 잡아 넣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유 시간이 조금 생겼으니까요. 범주님이 계신 통영에도 조만간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님 대기하고 계십시오. 제가 가서 뭐 별로 해드릴 건 없지만 그냥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CB 보드에 얘가 연결됐고 이게 다가 아니고 좀 더 해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얘도 요 밑에서 일단 하나하나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그 나사 같은 거죠, 그죠? 아이고, 주음님 들어가십시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실드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서로 나뉘어진 보드 두 개가 결합이 되는 효과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우리 뭐 하려고 쓰겠습니까? 아두이노나 요런 기판 밑에 보면 납땜이 된 이 부위가 있잖아요. 요 부위는 우리 예를 들어 뭐 요런 유리 같은 데 놔두면 상관없겠지만 바닥이 금속인데다가 얘를 턱 놓게 되면 쇼트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딱 연결해 두고 요 공간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요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건데 보드와 보드끼리 이렇게 층층이 착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띄울 때 쓰려고 하는 요 구멍, 이 구멍이 마운팅 홀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뚫으면 좋을지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참고 자료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이 뭐 필요 없. 이건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제가 추가로 딱 올려둘 테니까 일단 뭐 지금은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떼올게요. 아니다. 그래도 그 과정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자, 마운팅 홀 여기다가 네 군데 모서리에다가 마운팅 홀을 4개 한번 뚫어볼게요. 마운팅 홀은 내가 직접 크기를 정해주려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마운팅 홀의 사이즈는 이미 지정이 돼 있고 풋프린트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로도 편집기하고 PCB 편집기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회로도 편집기에서 작성한 회로도는 PCB의 편집기에 반영이 돼요.
근데 내가 PCB 편집기에 뭔가 마운팅 홀 뚫고 이런 거는 회로드 편집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냥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자, 풋프린트 저 라이브러리를 여셔가지고 마운팅 홀을 찾아서 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도. 좀 기다려 줍니다. 자, 여기다가 마운팅이라고까지만 치면 뭐 되게 많은 그 군형들이 나온다, 그죠? 요거 뭐 신기하게 생긴 것부터 우리 저 뭐야 그 웬만한 뭐 아두이노용 모듈 이런 거 보면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설명 못 하겠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보니까 뭐더라?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더라? 마운팅 홀 3점 몇 짜리를 보편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자, 여기 마운팅 홀이라고 된 저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거든요. 요 안에 쫙 열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구멍의 크기를 찾아가지고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할까? 뭘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를 대표 선수로 쓸지 일단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커지니까 너무 큰 거는 좀 곤란하니까 우리 그 아두이노 실드를 열어보시면요, 일단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 어제 만들었던 그 마지막 예제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날라갔어? 5-1 방금 지금 하고 있는 게 저거구나. 자, 이거 딱 열어보면 아두이노 실드에 이미 여기 딱 마운팅 홀이 있잖아요. 요 녀석이 뭔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운팅 홀에 3.2mm 짜리네요. 마운팅 홀에 3.2,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아두이노에서 실제 쓰고 있는 걸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찾아가지고 여기 내가 구멍 뚫을 위치에 배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뭔가 서로 결합이 된다면 정확한 자리에 저 구멍이 딱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좌표와 그리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언급한 바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놓는가는 우리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 일단 대충 투척만 해두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약간의 정렬 정도만 한번 해보죠. 요거 딱 선택하고, 야 이거 선택이 잘 하기가 어렵다. 자, 좌측 정렬에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이제 그리고 얘네들끼리 또 위아래 맞춤만 하면 일단 사각형으로는 배치가 되겠죠. 위쪽 맞춤, 아래쪽 맞춤. 자, 그리고 3D로 보면 요렇게 빵꾸가 뻥뻥뻥뻥 뚫린 거 있죠. 요거 실크 스크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딱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작업 지시서가 되는 거죠. 나중에 PCB 제작 공정으로 넘어가면 저 위치에다가 드릴 머신이 구멍을 뚫으라는 거구나. 샥 뚫어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거는 약간 그 취급하기로 NPTH라고 돼 있는데요. 저거 뭘 줄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드릴 머신이 줬다가 구멍을 뚫는 어떤 그런 작업 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기계가 예쁘게 구멍을 뚫어줄 것이다. 됐죠?
마운팅 홀 뚫는 거 좀 전에 완료됐습니다. 드릴 홀 뚫기. 다음으로 이미지를 집어넣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미지는 제가 이 가상으로 만든 보드 중앙에다가 QR코드 두 개를 지금 집어넣을 겁니다. 제 블로그 주소를 QR코드로 만든 이미지하고 제 유튜브 채널 주소를 QR코드로 만든 거 두 개를 저기다가 딱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으로 저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우리 여기다가 PCB 편집기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바로 불러넣겠다 하면 그게 실크 스크린으로 변환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의 풋프린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미 카이캐드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편집기를 딱 눌러보시면, 자, 이게 뭐 처음에 보니까 뭔지 모르겠다, 그죠? 일단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열기. 자, 제가 QR코드는 이미 여기 준비해뒀어요. 제 블로그 주소를 QR코드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우리 실크 스크린이 컬러가 아니라 바이너리거든요. 흑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컬러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약간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내가 저 실크 스크린에 집어넣을 거를 흑백으로 그려가지고 요 QR 코드처럼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1번 이미지를 불러온다. 2번 실제 실크 스크린으로 들어갈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드의 폭이 6cm니까 한 2cm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2cm는 미리로 하면 20mm잖아요. 20이라고 쓰면 20 곱하기 20.1 비율에 맞게 이렇게 딱 조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결과물의 예시니까 제대로 QR코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면 실크 스크린에 풋프린트로 해가지고 파일로 내보내기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이 풋프린트 파일로 저장되는데 자기 풋프린트 저장하는 폴더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녹한다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하나 더. 이번에는 제 유튜브 채널 QR코드입니다. 요거를 20으로 딱 맞춰가지고 똑같이 파일로 내보내기. 녹한다 유튜브. 그러면 우리 풋프린트라는 거는 PCB 편집기에서 쓰려고 만드는 게 풋프린트거든요. 그럼 그 풋프린트를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실크 스크린 레이어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풋프린트 로드 하시고, 자, 어디 있냐? 마이 풋프린트 안에 가보면 녹한다 블로그와 녹한다 유튜브라는 게 여기 딱 생성이 돼 있죠. 그죠? 녹한다 블로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녹한다 유튜브도 마이 풋프린트 안에 녹한다 유튜브 딱 넣고, 여기다 이렇게 둘까? 자, 근데 이게 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요 자세히 보면 안에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거는 지워주겠습니다. 이상한 거 요 안에 들어 있거든요. 여기 밖에 이렇게 꺼내놔도 되는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실크 스크린으로 들어간 거고, 3D 뷰어로 보면 이렇게 내 기판에 QR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양념을 치면 이렇게 두고, 자, 이제 이 문자로 이 레이어가 엣지 컷이 아니라 전면 실크 스크린이 돼야 되겠죠. 전면 실크 스크린에 텍스트 선택하시고 녹한다 블로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놓고, 녹한다 유튜브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정렬도 딱 예쁘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의 PCB 보드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이 과정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글로 작성 안 하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했던 거 캡처해 가지고 여 밑에다가 쭉 달아 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에는 없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게 되면 그때는 아마 있을 겁니다.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이미지 출력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미지든 간에 그럼 지금 보자 뭐 또 추가할 만한 이미지가 있나? 요것도 한번 해볼까? 안녕님 반갑습니다. 자, 한 개 더 잡아 넣어보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자, 이미지 편집기 여시고 뭐 별로 의미 있는 이미지는 아닌데 요거 RGB 프로파일 얘는 안 되는 건가? 뭐 하여간 이거를 한 얘도 가로 세로 20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녹한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죠. 이거 뭔지 알겠죠? 이거 예전에 제가 제 얼굴이라고 그림판으로 그렸던 건데 위에 있는 거 요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비니를 형상화한 건데 요렇게 풋프린트로 저장해 가지고 요 QR 코드 사이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죠. 하는 과정 몇 번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녹한다. 요렇게 이러면 이건 지우고 이러면 이제 내 PCB 보드에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자신 회사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그 아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바타. 너무 옛날 말이 나왔네. 캐릭터. 자신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구분지어서 또 보여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저 구독이라는 그 캐릭터는 뒷면에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후면에 실크 스크린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폴트는 전면 실크 스크린으로 배치가 돼 있고 이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면 된 거 보이죠? 면을 전면이 아니라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후면 실크 스크린으로 샥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앞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3D 뷰어로 보면 뒤에 있죠? 후면 실크 스크린으로 가게 된다. 전면 실크 스크린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풋프린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면에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 때부터 뒤에 들어가는 전용이라면 후면용으로 만들면 되고 방금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 변환기에 이거 만들 적에 여기 보시면 전면 실크 스크린이냐 후면 실크 스크린은 애초에 선택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전면 실크 스크린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해서 면을 전면으로 하면 앞면에 나오는 거고 뒤로 가기 하면 뒷면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자, 지금 아직까지 예제 1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비아에 대해서 좀 한번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이거는 좀 일단 비아라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우리 양면 PCB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떨 때 사용되는 거냐면 우리 복잡하면 이거는 복잡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두 개의 이거 패드입니다. 요 두 개의 패드 사이에 배선을 아우트를 했어요. 이거 구리 선입니다. 쭉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자, 여기 패드가 있고 여기 패드가 있는데
반드시 이거 두 개는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로 돌아가거나 요로 돌아가는 방법은 지금 안 된다라는 일단 가정을 한번 세워볼게요. 요렇게는 못 가요. 너무 자세히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지금 일로 가야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게 전면 구리 레이어 FCU에 요 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럼 우리 요로 가는 선은 뒷면인 BCU에다가 그리면 일단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전면에 있는 선이고 얘는 후면에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F 쪽에도 못 지나가고 B 쪽에도 못 지나가고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얘는 요렇게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일로 돌아는 못 가고 무조건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 선인데 요거는 앞면에 프린트가 돼 있고 이거는 뒷면에 프린트가 돼 있으면 앞면으로 가도 걸리고 뒷면으로 가도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 노칸다의 어떤 접근 방법이 케이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연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요렇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패드가 스로올 타입이면 앞면 뒷면 다 쓸 수 있는데 요렇게 SMD 타입으로 된 거 있잖아요. SMD 타입은 한 면밖에 쓸 수 없는 패드라고 했어요. 그게 전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 패드가 전면에 있고 전면 레이어에 이렇게 배선 라우터가 돼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얘는 양면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비아인데요. 일종의 웜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웜홀. 우리 우리 PCB 보드를 이렇게 옆에서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 패드라는 거는 요 면이 F고 요 면이 B인 경우에 여기 구멍을 이렇게 쇽 뚫어가지고 지정된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서 여기 이렇게 구리를 발라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납땜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아래가 다 연결된 것처럼 쓰는 그런 형태인데 패드가 아니라 그냥 연결만 하는 데 쓰는 용도로 그 사용하는 게 비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와 똑같은데 그냥 아무 때나 뭔가 부품 간에 포프린트에 배치가 돼가지고 부품 간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PCB 편집기 상에서 불특정하게 등장하는 그런 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될 것 같냐면 여기서 앞면하고 뒷면을 관통하는 비아를 만들어줘요. 요거는 지금부터 비아라고 부르겠습니다. 패드라고 안 부르고 요 SMD는 전면에 비아하고 이렇게 연결해줘요. 문제없죠, 그죠? 요거는. 그리고 요 비아는 앞면 뒷면 관통돼 있으니까 요 뒷면의 비아는 요쪽에 또 비아를 하나 뚫어줍니다. 요 비아 두 개끼리는 뒷면에 B 쪽에다가 배선을 해줘요. 그럼 뒤로 이렇게 돌아간 게 되죠. 그리고 앞면에 다시 F를 연결해줍니다. F. 앞면, 요 사이 뒷면, 요 사이 앞면.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지나간 거, 마치 고가도로 밑으로 지나가듯이 그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밑에 차가 이렇게 가다가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고 고가차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직진하는 차선 있고 어디 굴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신호등 없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일단 비하다. 이게 케이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가 있어요. 케이스 3는 어떻게 연출하면 될 것 같냐면 자, 아두이노의 GND 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PCB 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업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커퍼 푸어. GND 핀으로 모든 이 PCB를 덮는 거예요. 그 작업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패드 중에 GND와 연결되는 패드들은 내부적으로 얘하고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그라운드하고 연결돼야 되는 패드가 있습니다.
커퍼 푸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돼야 될 패드가 있는데 배선이 얘를 이렇게 감싼 형식을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외부에 있는 패드들이 서로 간에 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얘가 SMD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커퍼 푸어를 해도 이게 배선에는 그게 관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얘가 커퍼 푸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색칠이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색칠이 되긴 할 건데 요만큼 마진이 생기잖아요. 요 마진이 생긴 거 요 안에 있는 부분은 저 그라운드가 아닌 거고 여기도 그라운드가 아닌 거고 여기도 그라운드가 아닌 거고 그라운드가 여기가 뭔가 딱 테두리가 쳐진 철망 안에 갇힌 형식이 돼서 이 그라운드가 여기랑 연결됐냐 하면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쓰는 게 커퍼 비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라운드는 양면에 다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할 때 뒷면에 커퍼 푸어를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비아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하고 뒷면은 관통이 되는 거니까 이 그라운드가 요 울타리 밑으로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요렇게 두더지가 땅을 파고 가듯이 다다다다닥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가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딱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런 용도로 쓸 때 또 비아를 쓸 수가 있다. 일단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제 녹한다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회로도 편집기로 가가지고요. 뭔가 연결할 만한 것들을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심볼을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슨 심볼을 배치하냐면 두 개짜리 선 CONN 01 곱하기 02 이거 두 개가 자 이 뭐야 이거는 방금 그 코드는 뭐죠? 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가 좋아 한 개가 더 있다.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리고 풋프린트는 2.54짜리 그냥 핀 소켓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소켓 2.54 피치를 가지는 핀 소켓 2핀짜리 버티칼로 4개를 딱 할당을 해줍니다. 세이브하고 여기 가서 수정사항을 반영을 딱 때리면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1번, 2번하고 연결되고 3번, 4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다 해보죠. 자 이거 두 개를 제가 이미 이렇게 확정적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전면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거죠. 얘네들이 3번하고 4번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뒤로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후면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우리 3D로 보면 얘는 앞면으로 연결됐고 얘는 뒷면으로 연결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 자 얘가 반드시 지금 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독립형 비하를 추가하냐 마냐 하는 뭐 그게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저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전면으로 라우팅을 요까지 해요. 요까지 가는데 요로는 지금 통과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쯤 지점에서 이제 차가
지하차도 밑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가는 터널을 뚫어줘야 되는데 단축키 V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딱 마우스 클릭을 해야 됐던가?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V를 딱 누르게 되면 동그란 점이 여기 하나 달라 나오거든요. 여기서 점을 딱 찍고 지나가면 갑자기 그게 레이어가 바뀐 거 보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레이어가 요리 가다가 마우스 클릭을 하는 게 아니에요. V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딱 하면 갑자기 색깔이 바뀐 거 보이죠? 요까지 간 다음에 또 V를 누르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저 점 두 개가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서 V 누르고 찍고 V 누르고 찍고 연결. 이렇게 하면 서로 크로스가 되어도 비아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라고만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3D 뷰어로 보면 우리 PCB 보드 보면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이게 비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얘가 위에서 보면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뒷면에 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실제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요런 경우가 있고 두 개의 경우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더 있어요. 뭐니.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연결됐냐? 자, 이미 얘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전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6번하고 8번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하다 보니까 좀 예제가 이상하네요. 이번에는 요 둘 중에 하나가 후면에 있다라고 해보죠. 후면에. 그러면 얘는 비아를 통과해서도 못 가잖아요. 잘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V 누르고 지하차도 들어갔는데 지하차도 끝이 여기서 막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건너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연결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아 한 개 있으면 위로 구멍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들어왔다가 올라왔다 되니까 여기서 지금 빨간 선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파란 선으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다. 얘는 요로 들어가서 그냥 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요 뒤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앞면 뒷면 다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관통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네요. 한 개 정도만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한 개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연결된 게 있는데 10번하고 12번은 SMD 푸프린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SMD 푸프린트 10번하고 12번 뭘로 하면 적합하려나? 자, 패드에 LED SMD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LED SMD에 뭐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좀 큼지막한 걸로 요놈하고 딱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반영을 시키면 아씨 또 너무 큰 거를 했네. 아무 공간도 좁은데 너무 큰 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요렇게는 위쪽에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 SMD는 뒷면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앞면에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뒷면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아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다시 이거 누르고 자 누른 다음에 V 누르고 통과한 다음에 다시 V 연결 누르고 V 통과하고 V 연결 이렇게 하면 교차가 되더라도 연결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가 잘 경우의 수가 도출이 안 되고 제가 이거를 몰랐는데 꼭 써야 되는 경우가 나중에 생겨요. 나중에 언제냐면 그 다리가 핀수가 엄청나게 많은 SMD 부품을 내 기판에 붙여 넣을 때 나중에 ESP32 칩을 기판에다가 붙여 넣는 작업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때는 거의 비아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아의 개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그라운드가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는 좀 연출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이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일단 자리만 만들어 놓죠. 이거는 PCB 외곽선 목깎기 하기. 이거는 PCB의 마운팅 홀 뚫기. 이거는 PCB의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으로 집어넣기. BI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 자,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했던 내용이 오늘 녹한다가 5편에서 이제 4편에서 5편하고의 그 차이가 요만큼이다 하는 조금씩 앞으로 나갈 거니까요. 요 정도 내용만 이제 흡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녹한다의 아두이노 예제를 구동시키기 위한 실전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회로도는 녹한다의 아두이노 375편에 가면 그 16채널 릴레이를 컨트롤하는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두이노의 16채널의 그 제어핀을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74HC595라는 IC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칩 하나당 채널 8개를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 논리 레벨 8개. 그럼 요거 두 개, 요 까만 거, 길쭉한 거, 요 두 개 보인다, 그죠? 김처럼 생긴 거. 요거 두 개가 8채널 릴레이 한 개씩을 커버하고, 아두이노가 이 릴레이를 제어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375편을 했는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지금 녹한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10개의 핀이 있거든요. 10개의 핀인데 이거 핀 간격이 피치가 2.54mm입니다. 그럼 우리 피치가 2.54mm짜리인 커넥터가 있었죠. JST의 XH2.54라는 규격을 가지는 커넥터가 있는데
그거 10핀짜리 커넥터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 바로 얘가 핀 헤더 타입인데 바로 꽂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칸다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알리에서 거금을 두고 구입을 했어요. 양쪽이 다 JST XH2.54인 10핀짜리 커넥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는 겁니다. 딱 꼽혔잖아요.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딱 꼽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반대쪽 요거를 아두이노에 똑같은 커넥터로 해가지고 커넥터 바이 커넥터로 딱 연결해 준다면 아두이노 실드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 뭔가 제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재미나게 제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보드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한 거 맞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야금야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필요한 게 JST 커넥터 같은 경우는 기본 카이캐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받고 아두이노 실드 있고 8채널 릴레이는 뭐 커넥터랑 연결되는 거니까 쟤는 필요 없고 요거 74HC595라는 요 IC 칩에 대한 심볼하고 푸프린트만 있으면 되겠죠. 그거를 노칸다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자, 요거를 링크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주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카이캐드용으로. 뭐지? 광고인가? 뭐죠 방금 나왔던 거? 자,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요거 압축을 풀고 자, 이제 다 아시겠죠? SYM으로 끝나는 거 심볼 파일, 스텝으로 끝나는 거 3D 모델 파일, MOD로 끝나는 거 푸프린트 파일. 그럼 이거를 각자 이거를 저장하는 폴더를 제가 만들라고 했었죠, 그죠? 거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신만의 폴더. 저는 푸프린트 여기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심볼은 여기 넣을 겁니다. 3D 모델은 여기. 다 들어갔죠? 그러면 해야 되는 작업, 일단 프로젝트부터 만들죠. 이번 프로젝트는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아두이노에 꽂아 써야 되니까 이그젬플 5-2 그리고 요것도 안 했네요. 자, 예제 번호 2번 노칸다의 아두이노 예제 중 16채널 릴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아두이노 실드를 만드시오. 이거 만들어서 나중에 주문하면 실제로 동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미 만들어진 게 여기 있어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약간 호기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심볼만 신경 쓰면 돼요. 심볼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심볼 편집기 가셔가지고 방금 그 IC 칩에 대한 심볼을 우리가 폴더에 집어넣었잖아요. 폴더에만 집어넣는다고 냅다 집어넣는다고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심볼만 여기다가 직접 추가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폴더에 넣으면 알아서 카이캐드가 불러다가 쓰는데 심볼은 자기가 직접 집어넣어줘야 되더라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기 심볼 저장하는 라이브러리에 임포트 심볼 요거죠. 요거 저장하시고 자, 이제 회로도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해놨던 근데 또 기본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그런 거는 무시하고 뭐 기본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운받은 걸 쓰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죠, 그죠? 여기 안에 추가해놨던 거 요거 그리고 요거 저 회로도에 있는 심볼하고요 실제 핀 배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핀 배치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그만한 요걸 넣어놨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핀이 VCC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심볼에는 보면 제일 위에 이거 VCC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보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보고 연결을 해야 되더라. 똑돌이님 반갑습니다. 천재 녹한다라고요. 감사합니다. 작작작작작작. 근데 요 기호가 지금 이거하고 좀 헷갈리네요. 이 뭐 M OE 뭐죠 이거 OE? 그라운드 VCC DS는 뭐지? 아, 이 용어가 달라가지고 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OE ST QA부터 BH까지는 여기 보시면 Q0부터 7까지에 해당이 될 거고 Q7-2라고 된 거 이거는 출력단이에요. 얘가 여러 개 줄줄이 비엔나처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저 IC 칩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고 회로도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심볼이요. 여기 핀 번호가 있구나. 핀 번호가 있었네요. 아, 다행이다. 1번, 2번. 그러니까 지금 이 핀 번호는 아닌데. 핀 번호가 다른데. 그라운드가 8번이거든요. 맞는데? 그라운드 8번인데. 15번이 누군지를 봐야 되겠네. 15번 Q0. 맞네. 핀 배치 그대로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번호를 보고 요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화면상에서 8채널 릴레이가 위아래로 나란하게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0번부터 7번, 위쪽에 있는 게 8번부터 15번 해가지고 총 16개의 채널이고 0부터 7까지 8개를 얘 하나가 커버하고 8부터 15까지 8개를 얘가 커버하고 여기 있는 거 이거 외부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물이 요거 심볼 2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 외부 전원이 필요하니까 DC 배럴잭으로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의 심볼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배럴이라고 치면 됩니다. 배럴.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다가 딱 두고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 칩에 보니까 요 칩의 전원은 그 아두이노로부터 공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이죠? 제일 위에 16번 VCC가 요 빨간 선이 여기 아두이노의 VCC에서 나오고 VCC가 여기 9번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좀 작아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 선이 제일 아래쪽에 하나, 제일 위에 하나. 제일 아래쪽 아니구나. 10번하고 16번에 연결되어 있네요. VCC가 아두이노의 5V가 10번하고 16번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아두이노의 5V 요거니까 그죠? 우리 전원 심볼을 활용을 해가지고 10번하고 16번하고 요래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저거보다는 요게 좀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전역 네트 라벨 추가 눌러가지고 5V 요걸로 요렇게 어떨 때 저걸 쓰고 저쩔 때 저걸 쓰고 그거는 녹한다도 모릅니다. 그냥 그 본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그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조금 있다가 이 8채널 릴레이에 10개의 핀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0핀짜리 커넥터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CONN 01 곱하기 10이겠죠. 10개짜리 아마 1대1로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요쯤에 두고 연결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일단 아두이노하고의 관계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핀이 쭉 보니까 그라운드 핀이 요 제일 밑에 8번에 하나 연결이 돼 있고 하나 둘 셋 네 번 8번하고 13번에 맞죠? 8번하고 13번에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면 또 요거 해가지고 자 그라운드를 8번하고 13번 요래 연결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2번 01 2번 핀이 첫 번째 모듈에 여기 14번 핀으로 들어가네요. 보이죠? 노란 색깔이 14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를 1번으로 한다면 2번 핀이 아두이노의 2번 핀이 자 2번 핀이 진짜 이거 돌아서면 까먹네. 몇이었죠? 14번에 연결이 되었다. 됐죠? 그리고 3번 핀이 잘 보면 이거는 두 개 다 연결되죠. 3번 핀이 여기가 어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치 핀인가 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녹색. 3번 핀이 12번에 연결이 됐죠. 3번 핀이 12번에. 그러면 3번 핀을 12 여기 연결하면 되겠죠.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3번 핀이 12번. 근데 요 3번 핀은 모듈 2번에도 1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은 두 번째 거는 2번 핀은 14번에 연결이 안 됐었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파란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 옆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거는 이제 11번 핀이죠. 4번 핀이 11번에 연결이 되었다. 4번 핀. 뭔가 좀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두 번째 거는 요 14번에 연결된 게 없잖아요. 요거 뭐랑 연결되냐면, 잘 보세요. 두 번째 녀석의 요 14번은 요 오렌지 색깔 선 보이죠? 요 쭉 따라가 보면 첫 번째 것의 제일 마지막 거 9번이 여기 14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하철 그거 첫 번째 그 지하철하고 두 번째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 통로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하철의 입구로 타서 거기서 두 번째로 건너가려면 그 중간 통로를 지나가지고 두 번째 차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1호차고 요게 2호차면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승객은 1호차의 입구로 들어가고 2호차는 1호차에서 뒤로 넘어간 승객이 요 선을 타고 2호차로 넘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9번이 여기 연결되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9번이 여기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갑니다. 쭉쭉쭉쭉. 요거는 네트 라벨 안 해놨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놓으면 끝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이제 요 제어하는 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커넥터하고 8채널 릴레이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일단 8채널 릴레이의 핀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면 커넥터가 여기 이렇게 꼽혀야 되잖아요. 어디를 1번으로 잡을 것인가?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그라운드고 그 다음부터가 채널 0번입니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가 쭉 올라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VCC가 있어요. 요 VCC는 외부 전원에 VCC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원 여기 빵빵한 전압은 외부 전원으로 공급을 해주고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8개의 핀은 아두이노의 제어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을 만들 때 요 릴레이의 그라운드 있잖아요. 요거는 외부 전원을 쓰더라도 아두이노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로도에도 보면 이미 그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외부 전원의 요 마이너스 선 주목해 주십시오. 까만 선이 쭉 보면 릴레이에 여기 연결됐죠. 그리고 쭉 가서 아두이노에도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원은 아두이노에도 연결해 줘야 되고,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에 하나, 그 릴레이에도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더라. 그럼 지금 이 방향에서 봤을 때 1번이 그라운드고 채널 0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넘기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요렇게 1대1로 연결되면 되니까 채널 1, 2, 3, 4, 5, 6, 7, 8. 여기는 그라운드인데 이 그라운드는 아두이노 그라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를 R 누르면 뒤집힙니다. R. 요거 아두이노 그라운드기도 하고 여기 그라운드기도 하고 다 같은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도 여기서 딱 이빨을 맞춰가지고 이건 아니지. 얘는 뒤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얘는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꼽혀. 여기도 보면 두 번째 거의 제일 끝에 여기 9번 자리는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요대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요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는 그라운드. 뭐 하고 있냐? 정신이 없네. 요 자리가 그라운드 자리고 제일 끝에 여기 외부 전원에 플러스가 연결되면 되죠. 요렇게 연결하면 좀 선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네트 라벨을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EXT5V 외부 전원 5V라는 뜻으로 익스터널 5V라고 짓겠습니다. 딱 연결해 주시고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그죠? 참 쉽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면 여기서는 연결 끝났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풋프린트 할당하기. 자, assign 풋프린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럴 잭은 요 커넥터 배럴 쪽에 가보시면 있어요. 배럴 잭에 배럴 잭 호리젠탈 요거고요. 그리고 커넥터 두 개는 JST 10핀 커넥터 쓰기로 했으니까 요 JST라고 된 데 딱 클릭하시고 어디 있지? 눈이 침침해서 여기 있네. JST의 XH 시리즈입니다. XH라고 딱 치시면 요거 중에 10개짜리 요거네, 그죠? 1 곱하기 10 된 거. 어이 꺼졌다. 카이캐드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거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네. 아, 자, 다시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이 뭐, 갑자기 꺼져버리네요. 이 나쁜 놈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약간,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날아가진 않았으니까,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저장을 하면서 해야 되겠네. 계속 컨트롤 S를 계속 갈기면서
요거는 연결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지금 방송은 나오나요? 막 카메라까지 꺼진 건 아니겠죠? 불안한데. 어흠. 자, 뭔가 도돌이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컨트롤 S 또 눌러주고, 요래. 컨트롤 S 눌러주고, 자, 다시 풋프린트 할당하기. 굉장히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 아까 이거 3D 모델 보다가 갑자기 꺼졌거든요. 좀 두려운데. 됐다. 이번에는 되네요. 이거 맞죠, 그죠? 이 커넥터 딱 맞습니다. 그럼 요거를 해주고, 요거는 내가 추가한 것에 들어있을 테니 각자가 추가한 그 풋프린트로 가서 필터링 된 거 지우시고, 뭐지? 이건가? 이거 맞네요. 이거 맞네. 딱 해서, 자, 저장. 이제 이거 저장하고, 이제 PCB 편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자, 전원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항상 여기다가 둘게요. 여기다 또 두고. 자, 누가 누구 거냐? 얘가 이거 거고 얘가 이거 거네요. 그러니까 공간이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딱 아니네. 이렇게 연결되니까 요렇게 하면 뭔가 좀 연결하기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죠? 요렇게 하나 딱 하고, 얘는 이거랑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근데 요쪽이가 뚫린 쪽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은가? 뭐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고요. 자, 요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딱 요 파란 색깔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 요거 8개 연결하기가 좋은 방향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대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렬도 좀 산뜻하게 하고, 왼쪽 정렬, 왼쪽 정렬. 살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요거 여기, 요거 여기, 요렇게. 나는 꺾인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게 부드럽게. 왜 이렇게 예쁘게 연결이 안 되지? 아니 몰라. 뭐 대충 연결할게요. 갑자기 급 귀찮아졌습니다. 연결하고 이거는 딱 보니까 이거는 그라운드네요, 그죠?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로 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여기 하나. 이거 좋네요. 요렇게 딱딱 연결해주고, 얘도 그라운드니까 무시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채널에
두 번째 거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게 요 15번 VCC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제일 첫 번째 연결돼야 되는 게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 그죠? 요래. 그럼 요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요 외부 전원에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거부터 연결해 놨는 게 좀 이득이려나? 얘는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죠? 요렇게 갈래. 요렇게 가고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요쪽에 또 연결돼야 할 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밑으로 갈까? 이렇게 갈까? 사이로 지나간다. 밑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이러네. 마우스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네.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뭔가 좀 잘 안 되죠? 뭐 이런 날이 있네. 갑자기 파일이 날아가더니 이번에는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요렇게 가야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그리고 요거 전압 두께도 좀 결정을 해놓고 갈게요. 아무래도 외부 전원이니까 이게 몇 암페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릴레이 한 개당 20mAh 든다고 했던가? 그럼 우리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죠. 만약에 채널 16개가 동시에 개방이 됐다면 0.32A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간 두껍게 그냥 할게요.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몇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자, 관련돼 있는 그 선들 눌러서 0.5로 싹싹 다 바꿔줍니다. 사이에 있는 것도 빼먹지 말고. 외부 전원은 하여간 두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톰하게 딱 이렇게 이어주고. 됐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요거 연결됐고, 요거 그라운드고, 요거는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저 아두이노의 5V하고 연결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일단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 사이로 요렇게 가려니까 얘는 또 이렇게 연결돼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이렇게 사이로 연결해주고, 얘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또 연결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뒷면으로 가면 되겠죠. 이거는 스롤로 된 거니까. 자, 일단 요것들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죠. VCC를 요렇게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치면, 이렇게 지나갈 거면, 애초에 얘도 뒷면에 있는 게 더 이득이겠네요. 요렇게 잘 안 되면 수정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뒷면으로 가고 0.5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아두이노의 5V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죠.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또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 반대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연결. 그러면 아두이노 5V 배치하는 거 다 끝났죠. 이건 연결 안 하는 쪽이고, 요거는 커퍼 푸어 되는 쪽이고, 다 됐고, 이것도 그라운드고, 이것도 그라운드고, 이게 이제 제어핀이네. 제어핀 이게 저 이번에 연결돼야 되는데, 빨간 선이 지금 다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 후면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후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핀이 이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요렇게도 연결돼야 되네요. 어차피 후면으로 갈 거니까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앞면 뒷면은 교차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요 핀은 이미 연결돼 있고, 다 녹한다가 이미 배치를 잘 해놨네요. 미리 한번 해본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연결 안 된 게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그라운드만 연결 안 되고 다 연결이 됐을 텐데, 이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라운드가 고립이 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라운드 딱 누르면 그라운드랑 연결돼야 되는 것끼리 이렇게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그 커퍼 푸어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딱 붙는다고 쳤을 때 그게 안 붙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요쪽에 요렇게 묻다 보면 얘는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도 묻게 될 거고, 그리고 요 녀석이 묻냐라고 해서 봤을 때 빨간 선이 휘감고 있고 파란 선도 지금 휘감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요 사이로 관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왠지 여기 있는 그라운드는 약간 고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선이 얇거나. 그럴 경우에 저기다가 그라운드 BR을 하나 뚫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를 해도 연결이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요 그라운드도 한번 보죠. 여기 있는 요 그라운드도 딱 보건데, 얘는 빨간 색깔에서 가로막히고, 맞죠? 빨간 색깔이 뺑 이렇게 감쌌잖아요. 그리고 파란 색깔도 휘감고 있는 모양이니까 왠지 여기 있는 애도 BR을 하나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녀석은 상관없죠. 왜 상관없냐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가 전면에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연결시켜 줄 거니까 상관없고, 얘도 전면 레이어가 커버해 줄 거고, 얘도 전면 레이어가 커버해 줄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두 개 정도 BR을 뚫어줄 건데, 요거는 뭐 선 껐다가 V 누르는 게 아니고요. 요거 독립형 BR을 눌러주시고, 얘 고립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요 녀석이 있는 요 주변에다가 여기 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요 비아가 어떤 패드하고 내부적으로 연결될 건가를 어딘가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 어디서 하더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여기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넣어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1번 작업은 BR을 요 그라운드가 근데 잠시만, 뒷면에도 이게 안 되면 곤란한데. BR라는 건 어쨌든 앞면 뒷면을 뚫어서 뒷면에라도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러면 요 빨간 선이 제 생각에는 요 빨간 5V가 상당히 여기 가로막히니까 요렇게는 못 가고,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라운드가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심려를 기울여 보자면 요게 요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간 이 요선이 뒷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게 계속 지워지네. 자, 요 앞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 어차피 요 얘네들은 다 뒷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도 지금 상관없는 상황이죠, 그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또 구워져 있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이 감싼 게 없으니까 뒷면 레이어를 통해서 얘네들 다 커버가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네요. 됐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커버 푸어 하겠습니다. 채우기 누르시고 앞면 뒷면에 다 그라운드로 발라버리겠습니다. 딴딴딴 B 눌러주시고 일단 그냥 한번 쓱 보죠. 어떤 느낌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었냐 안 됐냐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죠. 검사의 디자인 규칙 검사기 누르시고 DRC 실행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연결되지 않는 끝이 존재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눌러보시면 어디지? 이거는 막 배선을 수정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요 딱 표시돼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눌러보면 요렇게 막 연결하다가 삭제한 이런 조그만한 끄트머리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요거 지워주면 해결됩니다. 다시 눌러보면 또 있네. 잠시 얘 지금 고립된 건가? 약간 얘 고립된 것 같네요. 자, 요 녀석이 지금 포인트인데, 요 녀석이 아닌데, 요 파란 색깔 일로 올 수 있잖아. 뭐지? 왜 연결 안 됐다고 그러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요 지금 뒷면에 이 파란 색깔이 와가지고 여기 연결됐잖아요. 아,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게 X자로 돼야 완벽하게 딱 저 커버 푸어가 되는데 요걸로 인해 가지고 요 선이 하나 잘렸다 그 말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약간 위치를 조정해주면 조금만 당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약간 정확하게 사이로 요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 다 됐으면 다시 외곽을 누르고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B. 아, 그래도 X 안 되네요. 아이, 그러면 어떡한다. 이렇게 가버릴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굳이 얘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다 지워주시고. 요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렇게 하면 요럴 때 이제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가로막히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런 험난한 경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럴 때 우리가 양면을 다시 살려가지고 여기서 BR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일단 뒷면으로 해서 갑니다.
뒷면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다가 요거를 지금 통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 밝게 칠한데 저기 연결되면 되니까 여기서 V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앞면으로 나와서 다시 V 누르고 여기 조인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된 거하고 같은 거죠. 고가도로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연결된 거하고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기술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B 눌러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확하게 X라고 나왔죠. 그럼 아까 그 에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한번 해보죠.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에러는 거의 항상 나오는 에러라고 보면 돼요. 그 경고라고 된 거 있잖아요. 경고라고 된 거는 일단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항목에 가보면 SDA하고 SCL이라고 나오는 요거도 요 카이캐드의 아두이노 그 실드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포함된 에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연결이 누락되었다라고 나오는 거는요. 회로도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아두이노 우노 보드 있잖아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이미 저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쉴드가 아두이노 우노 위에 꼽아서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아두이노 우노에 꽂으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직접 배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로도에는 연결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에러가 완전 없는 상황이고 우리 오늘 했던 비아도 써먹었다 그죠? 그러면 어제 했던 거 좀 써먹자면 뭐였죠? 참조 필드하고 필드 값 다루는 거하고 실크 스크린 3D 모델 이런 것까지도 좀 써먹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면 커넥터는 3D 모델이 기본 그 카이캐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배럴잭하고 그 IC 칩은 3D 모델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죠. 자, 이거 어제 다 했던 겁니다. 4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풋프린터를 더블 클릭하시고 3D 모델 쪽에 가서 여기 폴더 모양 누르시고 그 본인 3D 모델 모아놓는 폴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폴더 찾아갑니다. 저랑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문서 안에 넣어놨으니까 찾아갔어. 여기 안에 요 안에 넣어놨습니다. 요 배럴잭 있죠? 요거를 약간 안 맞는데 이 정도는 어차피 3D 모델은 실제 PCB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일까 보는 거니까 그냥 요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74HC595도 3D 모델 제가 아까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넣어놨구나. 여기에 여기 있죠. 요거를 자 방향에 맞춰가지고 요 보시면 조그만하게 홈 보이죠? 요 조그만하게 홈 파인 게 요 홈하고 맞아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위치만 맞추면 되겠네요. 왜 이빨이 안 맞지? 왜 이빨이 안 맞죠? 근데 이 칩은 어차피 다리를 이렇게 오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기가 올린 풋프린트하고 3D 모델인데 자기께 이빨이 안 맞네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대충 요런 느낌이구나라는 정도만 보겠습니다. 약간 좀 보기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요렇게 딱 꽂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꽂은 다음에 뒤쪽에 납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도 당황하지 말고 자 홈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요까지 해놓고 이제 3D 모델로 딱 보면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죠? 됐네. 지금 보면 요 칩이 두 개가 방향이 달라요. 요 보시면 얘는 홈이 여기 있고 얘는 홈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요 방향도 잘 구분해야 되겠고 이제 요 요거 아예 말이 잘 안 나오냐. 자, 참조 필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참조 필드는 우리 수정하지 말고 그 뭐야 얘는 그냥 이대로 두고 요 위에다가 어디다 두지? 요 사이에다가 부품 이름을 한번 기입을 해보죠. 실크 스크린으로 전면 실크 스크린에 텍스트 선택하시고 74HC595 요게 여기 들어간다 요런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3D 모델에 가려서 안 보일 거니까 요렇게 둘게요. 요렇게 그리고 정렬도 예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쪽에가 이제 릴레이가 연결되는 쪽이니까 요거는 대략적으로 릴레이가 연결돼야 될 방향을 그러면 어차피 선은 꼬아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뒤집는 게 더 좋을 뻔했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선이 이렇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자 어떻게 하지? 자 여기 요쪽 편이 방향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요쪽 편이 그라운드 쪽이고 요쪽 편이 VCC 쪽이다. 요렇게 놓으면 그 핀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죠. 정렬. 왜 정렬이 안 보이지? 얘는 여기가 VCC고 여기가 GND고 그리고 요거는 5V가 넣어야 되니까 5V 아답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이거 뭔가 주문할 만해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3D 뷰 VCC, GND 딱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외부 전원 팍 꽂아주시고 그리고 요런 형식으로 제가 실험해 보려고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납땜 하려다가 귀찮아가지고 납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 이거 아무것도 모를 때에 만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건데 나름대로 막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문제가 여기 외부 전원 들어오는 쪽에 굵기도 나름대로 조절해놨죠. 저는 이 타입은 이거 터미널 블럭을 이렇게 쓰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터미널 블럭 꽂으면 되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거 10핀짜리 저 JST 커넥터 있잖아요.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74HC595 집어넣은 다음에 납땜 싹 해가지고 아두이노 우노 위에 이렇게 탁 덮어 씌우고 그리고 이쪽에 요렇게 커넥터 이쪽에 커넥터 이렇게 딱 꽂아주고 방향 맞춰가지고 얘가 연결돼야 되는 방향을 맞춰가지고 8채널 릴레이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두이노가 8채널 릴레이를 16채널 릴레이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보신 예제가 오늘의 2번 예제. 예제 2번부터 상당히 뭔가 난이도가 있네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8채널 릴레이 편 끝. 저장하고
나중에 자료는 여기다가 제가 추가해 놓을 거고, 그 다음 연습은 우리 또 뭘 한번 해보느냐, 비접촉 전류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회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칸다의 아두이노 200펜 예제고요. 일단 비접촉 전류 센서라는 게 뭐냐면, CT 센서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요건데요. 클립 이걸 엽니다. 그리고 220V 전원선 있잖아요. 220V 전원선이 두 가닥이 있으면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선에다가 얘를 이렇게 잡아넣어서 딱 꽂아주고 아두이노에 연결해주면 이 여기에 뭔가 부하가 연결돼 있겠죠. 뭐 전등이라든지 뭐 모터 이런 게 연결돼 있을 때 얘가 소모하는 전류량을 측정하는 전류 센서입니다. 비접촉. 요 선을 피복을 까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센서를 하는 게 아니라 접촉하지 않고 선은 그대로 두고 비접촉으로 전류를 측정하는 CT 센서인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아두이노에 연결되는 쪽이 이렇게 그 우리 이어폰 잭 모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3.5mm 뭐 커넥터라고 부르면 될까요? 3.5mm 커넥터인데 얘가 3핀짜리가 있고 4핀짜리가 있고 5핀짜리가 있고 개수는 많아요. 근데 얘는 지금 3핀짜리 3.5mm 커넥터인 상태예요. 이어폰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아두이노에 꽂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디오 잭이라 부르네요. 오디오 잭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아두이노에 딱 풋프린트 집어넣어주고 딱 꽂아서 쓰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건데요. 근데 그냥 냅다 아두이노에 그거를 꼽는다고 그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가벼운 회로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 회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대로 그냥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kΩ짜리 저항 두 개가 연결되었고 10 마이크로페럿의 50V짜리 전해 컨덴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회로 있잖아요. 요거는 저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대충 이렇게 뭐 해보니까 작동이 되더라 하는 수준으로 해놓은 건데, 정확하게 이게 작동이 되냐라고 하면 저도 보장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이 비접촉 전류 센서가 측정하는 아날로그 값을 노이즈를 제거하는 어떤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아날로그 센서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분야잖아요. 그죠? 뭔가 전자전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뭐 소자를 다루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 거니까 했는데 안 된다고 녹한다 보고 뭐라 그러지는 말아요.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하는 거니까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아두이노에 여기 지금 1602 LCD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아두이노에 5V를 가지고 저 1602 LCD에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류 센서의 값이 막 노이즈를 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외부 전원 5V 이 LCD는 아두이노가 아니라 외부 전원 5V를 써야 그게 조금 안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외부 전원도 하나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LCD를 연결할 수 있는 4핀 커넥터. 요 LCD는 아두이노의 그 듀폰 커넥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4핀짜리. 그러면 피치가 2.54짜리인 핀 헤더 4핀짜리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외부 전원 DC 배럴잭 하나 필요할 거고 전해 컨덴서 하나, 저항 2개, 그리고 요거 오디오 커넥터에 풋프린트가 필요한데 그거는 보니까 내장돼 있더라고요. 카이캐드에 이미 내장이 돼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찾아서 쓰면 되고 그 심볼도 제가 찾아놨어요.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요 비접촉 전류 센서를 값을 아두이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우리 PCB 쉴드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제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다 크네요. 비접촉 전류 센서 SCT-013-030입니다.
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아두이노 실드를 제작하시오. 가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이그젠플 5-3. 자, 회로도 편집기부터 우리 다시 출발해보죠. 자, 필요한 게 커넥터부터 집어넣죠. 저 커넥터의 이름이 오디오 잭2. 오디오 잭2. 오디오 잭2. 아, 여기 있네요. 두고. 그 다음에 배럴 잭 하나. 전에 컨덴서는 C 스몰이라고 치면 됩니다. C 언더바 스몰. 요거 하나. 그 다음 저항 두 개. 저항은 R. 일단 두 개. 이러면 필요한 거는 다 그리고 4핀 커넥터. LCD가 연결될 4핀 커넥터. CONN01/04 됐고. 근데 핀 방향이 이게 정확한가? 자, 몰라. 한번 해보죠. 그럼 일단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는 아두이노의 마이너스하고 항상 연결해준다.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연결한다. 그리고 이것도 네트 라벨로 정의를 하죠. EXT 5V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고. 그리고 오디오 잭 보면 여기 T하고 S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요 풋프린트 상에서 보면요. 여기 T라고 된 거 보이죠? T. 옆으로 눕혀져 있는데 T라고 보이고, 여기 가운데 S라고 된 거 보이죠? 요 비접촉 전류 센서도 요거 두 개밖에 안 씁니다. 요 두 개밖에 안 쓰니까 그 위치가 지금 뺑그르르 돌려보면 지금 녹색깔 선이 연결되어 있는 위치 보이나요? 요 녹색 선이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T입니다. 풋프린트 상에서 T고, 노란 선이 연결되어 있는 요 위치가 S예요. 그러면 요 녹색 선이 T, 노란 선이 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맞게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좀 연결하려니까 상당히 헷갈리네요. 자, 보자. 요것도 아두이노에서 5V가 나와서 저항 두 개 거쳐서 일단 그라운드로 갔네요.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의 5V예요. 외부 전원 5V가 아니고 아두이노의 5V가 저항 두 개를 10kΩ짜리 저항 두 개를 딱 건너서 그라운드로 갔죠. 그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저항 두 개는 이렇게 하면 연결 다 된 거죠. 빨간 선 저항 그리고 저항 두 개 사이에서 전에 컨덴서는 극성이 있습니다. 전에 컨덴서의 플러스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 근데 여기서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컨덴서 심볼도 있겠죠? 자, C.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폴라라이즈드 스몰. 이걸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극성이 없는 컨덴서고 우리는 극성이 있는 컨덴서니까. 그럼 지금 그림을 봤을 때 플러스 쪽에 가서 요 보라색 요 자주 색깔 선 보이죠? 자주 색깔 선이 컨덴서의 플러스 쪽으로 갔고 컨덴서의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쪽으로 갔네요. 그러면 요 사이 플러스는 요 사이에 이렇게 조인트 되는 거고,
그라운드하고 조인트 되는 거.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R2를 두고 컨덴서가 R2를 두고 이렇게 조인트가 됐네요. 문제 없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게 요 이어폰 오디오 잭에 S 쪽으로 들어갔네요. 요 사이가 오디오 잭에 S 쪽하고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T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번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T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 연결하는 거 끝났네. 생각보다 쉽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 LCD가 연결되는 요 4핀 커넥터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는 외부 전원 마이너스면서 아두이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그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제일 위에가 그라운드겠네요. 그라운드. 그 다음 두 번째 핀은 외부 전원에서 5V를 공급을 받으니까 아두이노의 5V가 아니라 요 외부 전원 5V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 요 두 개 핀은 이거 1602 LCD인데 I2C 통신하는 1602 LCD예요. 자, 요게 SDA 핀입니다. SDA, SCL 순이네요. 그럼 아두이노의 SDA, SCL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SDA, SCL 순으로 SDA, SCL I2C 통신 핀이에요. 아두이노에 미리 딱 약속이 되어 있는 I2C 통신 핀입니다. 이러면 다 됐네요. 요거를 풋프린트 할당해주고 저장하고 이거는 생각보다 쉽네. 자, 풋프린트 컨덴서는 제가 보니까 대충 사이즈를 한번 잡아보죠. 컨덴서 어디 갔니? 컨덴서는 너비가 2.5 정도 되는 걸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컨덴서 스로올 컨덴서 가서 캐패시터죠. 컨덴서가 아니라 캐패시터 스로올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으면서 너비가 2.5 정도 되는 거. 요거 딱 적절하네요. 요걸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요 P2.5가 핀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릅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네 한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딱 배정해 주면 됩니다. 오디오 잭은 요 차단한 거 잭 3.5에 랄랄랄라 요 그대로 치면 되겠죠. 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딱 치면 안 나오네. 그럼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자, 오디오 잭 쪽 오디오 모듈 아니고 커넥터 오디오 여기 있네요. 커넥터 오디오에 3.5에 CUI에 SJ1에 3525N의 호리젠탈 3525N의 호리젠탈 이거 맞네요. 그죠? 요걸로 배정해 줍니다. 배럴잭은 커넥터 배럴잭의 배럴잭 호리젠탈 커넥터는 2.54 피치의 핀 헤더 4핀짜리 버티칼로 된 거 골라주시고 저항은 몇으로 해? 너비를 그걸로 그냥 제가 늘 하던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저항 스로울로 된 거에 7.62mm짜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걸로 하느냐? 녹한다 마음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저장하고 PCB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자, 이거를 이제 배정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아까 요 푸르스름한 동그라미 나디긋인가요? 요거 드릴 홀입니다. 마운팅 홀 아까 뚫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구멍이 뚫리는데 왜 구멍이 뚫리냐면 그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3D 뷰어로 보면 이거 왜 구멍이 안 뚫려 있어? 뚫려 있는 건가? 아, 구멍을 완전 뚫는 게 아니라 약간 뚫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 보네요. 구멍을 완전 뻥 뚫는 게 아니라 약간 뚫다가 만 느낌으로 요렇게 뚫는 것도 있나 보네요. 아니, 아니 아이디가 굉장히 깁니다. 72나이트님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짝. 녹한다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구멍을 뚫으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파먹은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자, 배럴잭은 항상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배치를 하지? 그리고 이 커넥터도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또 좀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 이거 저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열어보면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뤄야 되는데, 자, 실크 스크린 부분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은 실크 스크린입니다. 나중에 PCB에 싹 인쇄가 되는 레이어죠. 근데 제가 엣지 컷 눌러볼게요. 얘 보니까 엣지 컷 레이어에 뭔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요렇게 잘라내는 거를 그 기본 풋프린트에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200% 활용을 하자면 이 녀석이 요거 지금 아두이노 실드의 그 외곽선이잖아요. 엣지 컷이잖아요. 얘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게 엣지 컷이에요. 요 어디였지? 이렇게. 그럼 요 엣지 컷 길이 일치를 딱 이렇게 시켜줬을 때, 그죠? 딱 일치가 됐죠? 요게 그러니까 엣지 컷이 두 개가 되면 곤란해요.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 요 부분이 지금 잘려야 되는데 아닌가? 이거 엣지 컷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잘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 엣지 컷의 끝 지점하고 요렇게 딱 연결해 줄 거예요. 뿅. 왜 연결되는 느낌이 없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죠. 자, 엣지 컷에 얘도 그냥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뭔가 좀 산뜻한 느낌이네요. 자, 왜 여기는 연결이 안 되지? 됐네. 자, 요렇게 해놓고 3D 뷰어로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조금 지가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파먹혀진 거 보이나, 그죠? 요게 그러니까 저 부품이 PCB 보드에 딱 정확하게 꼽히려면 저 부분이 없어야 꼽혀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엣지 컷을 풋프린트에다가 내장을 시켜놨지. 그래서 요렇게 자유롭게 막 부품 풋프린트를 바꾸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난이도가 상승하면 제가 반영을 시켜볼 테니까 일단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보자. 자, 일단 이거는 연결해 놓고 볼게요. 아날로그 0은 여기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 놓고 뒤로 가야 되겠다. 전원선이 또 연결돼야 되니까 후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딱 그림을 보니까 요렇게 지금 연결돼 저항 두 개가 VCC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으니까 넓게 쓰겠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얘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방향이 왜 이래요? 아, 이렇게 된 게 맞죠, 그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크니까 큼지막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요대로 연결하고 I2C 통신핀은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렇게 딱 두고 딱 연결시키면 아주 적절하겠네요. 자, 이제 배선해보죠. 5V 아두이노의 5V가 요렇게 와서 여기 연결되고 저항 두 개 연결되고 요 저항 반대쪽은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그리고 저항 두 개 사이하고 요 콘덴서의 플러스가 또 연결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나고 요 반대쪽은 그라운드 연결인데 커퍼 푸어 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I2C 통신 핀이에요. 요렇게 그냥 연결해주면 됩니다. 끝났고 그 다음 요 핀이 전원 핀인데 외부 전원 연결해주기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이거는 많은 전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연결하면 되죠. 요거는 어디 연결이지? 아, 요거는 저게 뭐였지? 아, 이거 저 사이 연결하는 거구나. 그러면 요렇게 갈까? 요렇게 갈까? 위쪽으로 가죠. 요렇게 가서 B에서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야 될 거 다 연결했죠? 아,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 커퍼를 들이붓도록 하죠. 그라운드 선택하시고 그냥 냅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B를 딱 눌러주시면 팍 발리는 거죠. 검사부터 한번 해보죠. 검사, 디자인 규칙 검사기, DRC 실행. 자, 요거는 항상 나오는 에러라고 했죠. 연결되지 않은 항목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없다, 그죠? 아, 그러면 요거는 항상 고정으로 나오는 에러니까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실크 스크린이 잘린다 이 말이네요. 요거 정도는 상관없죠, 그죠? 실크 스크린 조금 잘리면 어때? 근데 왜 이렇게 빵꾸가 나 있지? 요것도 지금 보면 실크 스크린이거든요. 왜 이거 엣지 컷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실험용으로. 또 녹한다는 실험 정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지? 뭐 저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만들어 지금 이거는 조금 제가 잘 모를 때 했던 거라 가지고 여기 엣지 컷이 아까 들어간 이유가 요 동그란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 떠 있는 모습인데 엣지 컷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홈이 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해 컨덴서 있고 저항 두 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이 아까워가지고 저는 맞는 기판처럼 이렇게 홀을 뚫어놨는데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그 6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이렇게 해놨구나. 아두이노 우노 위에다가 요걸 이렇게 딱 덮어 씌우고 실드로 덮어 씌우고 근데 이거는 LCD 4핀이 없는 상태죠. 그거는 뭐 그때는 안 해놨고 요걸 그냥 요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하죠? 안 그러면 여기 있는 피복을 까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원래 제품 나와 있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설명을 안 했네. 지금 노칸다가 구입한 이 3.5mm짜리 잭 있잖아요. PJ307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디바이스 마트에서 산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가서 검색하면 있어요. 한 개당 100원인가 200원 정도 할 거예요. 구입하셔가지고 딱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마무리 작업만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PJ307 그리고 이 저항의 크기는 10K입니다. 10K. 요 사이에다가 넣어놔야지. 이 지금 레이어가 잘못 선택됐죠, 그죠? 이거 색깔이 이러면 이거는 뭐야 전면 구리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전면 실크 스크린. 서재현님 반갑습니다. PJ307 10K. 그리고 요 컨덴서는 아까 몇이었죠? 10 마이크로페럿에 50V 됐고, 그리고 얘는 1602 LCD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저 배럴 잭은 5V입니다. 5V. 5V 아답터. 그러면 완성되었죠. 요렇게. 요거 3D 모델은 안 하겠습니다. 좀 살짝 귀찮아졌습니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고 2번 예제가 끝이 났습니다. 3번 예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예제 중에 요 4번 다음 할 이 예제가요. 너무 어려운 거라 가지고 지금 이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이거를 잽싸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말고 요걸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요. ESP32 보드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두이노 우노가 아니에요. ESP32 보드라는 거를, 아두이노는 이렇게 GPIO에 핀 소켓이 연결돼 있고, ESP32는 핀 헤더가 달려 있어요. 어딘가에 꽂아서 쓰는 애인데 주로 특별하지 않으면 빵판에다가 꽂아서 써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죠? ESP32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그것도 실드라고 불러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의 제품을 온습도 센서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OLED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마지막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면 시간이 딱 적절할 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 남아 있는 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ESP32 보드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보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ESP32 보드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그 풋프린트가 필요하겠죠. 그걸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도 찾아놨어요. 일단 ESP32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일 싼 ESP32 핀이 양쪽으로 15개씩 있는 30핀짜리 ESP32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ESP32 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아두이노 우노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저
ESP32라는 보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하고 쓰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IoT 보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보드니까요. 여기다가 온수도 센서를 지금 회로도 같이 딱 연결해가지고 요거는 SSD 1306이라는 0.91인치짜리 OLED입니다. 요것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OLED는 이미 완제품이에요. 4핀짜리 그 핀 앞으로 순놈이 달려 있는 거죠. 핀 헤더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 보드에서는 핀 소켓이 있으면 딱 꽂아서 쓸 수 있겠죠. 4핀 핀 소켓 하나랑, 그리고 이 온수도 센서는 우리가 이미 기판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제가 이미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여기 온수도 센서용 회로도 110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요 회로도 가지고 만들었던 예제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예제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만들면 ESP32가 온수도 센서를 측정해서 OLED의 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는 이미 노칸다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553-8번 예제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요렇게 그대로 꽂아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예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제 4번. ESP32 보드에 온습도 센서 DHT12를 연결하고 측정 값을 0.91인치 OLED SSD 1306입니다. 에 출력하는 PCB를 제작하시오. 만들러 갑시다.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이거는 맞다. 템플릿이 아니구나. 그냥 생짜배기 보드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냥 새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아직 제가 설명 안 한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한번 냅다 해보죠. 자, 그러면 ESP32 풋프린트를 다운받으러 가겠습니다. 요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카이캐드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다운 받아진 거를 압축을 이거죠, 그죠? 압축을 싹 풀어서 요게 심볼이죠. 심볼. 요게 풋프린트. 나 풋프린트 어디죠? 여기. 풋프린트 저장하는데. 그리고 심볼은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죠. 심볼 편집기로 가가지고 심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심볼 가져오기, 임포트 심볼 ESP32 됐죠? 저장하고, 자, 이제 회로도 가겠습니다. 여기에 ESP32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죠? 이거 아니다. 여기 있죠? 크죠? 그리고 온습도 센서 있어야 되는데, 온습도 센서 풋프린트는 이미 추가해놨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편에 3편에서 아마 했을 거니까 거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했던 내용 또 보시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 그 녀석이 바로 요거죠. 그 다음 필요한 게 온수도 센서 쪽 거부터 좀 추가할게요. 저항 2개랑 LED 1개. 이게 다네요. 저항 2개, LED 1개. 저항 2개, LED 1개. 그리고 LED는 아까 요
온수도 센서는 아까 그 해로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일단 빠르게 그려놓겠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자, VDD. 요 3번은 연결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두이노 할 때는 아두이노 핀에 네트가 전부 다 정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전원 심볼 하는 거 했었습니다. 요거죠, 그죠? 전원 기호 추가 누르시고 여기서 파워에 3.3V라고 된 거 먼저 선택해가지고 요 하겠습니다. 그럼 요 자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3.3V라는 얘를 호출하면 그게 다 내부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요 V인이라고 된 거는 ESP32의 5V 자리입니다. 그럼 전원 심볼에 파워 심볼에 5V라고 된 거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딘가에 그라운드가 있겠죠. 그라운드 위치가 여기 있네요. 한 군데로 다 뭉쳐놨네요. 그럼 요 자리가 GND 위치니까 파워 심볼에 GND라고 된 거를 여기다가 꽂아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핀은 필요한 거를 빼가지고 그 네트 라벨 같은 거 아니면 직접 연결해줘도 되고. 그러면 지금 온수도 센서에 아두이노는 5V를 공급해줬지만 ESP32는 3.3V를 공급해줄 겁니다. 일단 요 모양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저항 두 개를 여기다 두고 LED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요 그라운드 가지고 와서 똑같은 그라운드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1번에서 따닥 연결되네요. 1번에서 나온 게 따닥 연결되고 2번에서 나온 게 여기 연결되고 3번에서 나온 여기 마지막 게 그라운드랑 연결되고 순식간에 다 됐죠. 그리고 요 위쪽에서 전원이 들어오는데 아까 ESP32 회로도 보시면 얘는 요 3.3V에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요.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3.3V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됐고. 그리고 데이터 쪽에 신호가 어딘가로 들어오는데 그 핀이 여기 보시면 몇 번이냐 이게 13번 핀으로 들어가네요. 맞나요? 요 자리 제일 위에 세 번째 핀. 제가 ESP32 실물을 제가 다른 데다가 두고 와가지고 실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3번에 연결하는 걸로 합시다. 아닌데 13번은 TX0인데 요걸로 봐야 되구나. 자 D13 요 자리네요.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네트 라벨을 시그라는 네트 라벨을 하나 쓰겠습니다. 요거를 요게 이제 13번 자리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도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저기 연결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요대로 두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죠. 다음 OLED는 그냥 4핀 그 핀 소켓이 있으면 돼요. CONN 01 곱하기 04 요렇게 돼 있고, 얘는 핀 배치를 보니까 제일 위쪽이 제일 위쪽이 SDA네요. SDA, SCL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쭉쭉쭉 가서 이게 몇이라고 써요? 눈이 안 보이 잘 25번인가? 23이 이거니까 25겠네요. 25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요 녀석의 25번에 연결되는 거니까 25번 여기 있죠, 그죠? SDA라고 하겠습니다. 25번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SCL은 22번이네요. 22번이 SCL. I2C 통신핀입니다. I2C 통신은 아까 봤죠, 그죠?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4번, 5번. 그리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SDA, SCL 달아줍니다. 그 다음 전원이겠죠? 전원은 ESP32에 3.3V 똑같이 공급받으니까 3.3V랑 GND랑 달아주면 되겠네요. 3.3V 3.3V랑 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서로 간에 연결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연결 안 하는 핀이죠. 다 이게 꼽혀 붙여 놓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중에 PCB 편집기에 가서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연결할 필요가 없는 핀이니까 나한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X를 딱 붙여주겠습니다. 다음 풋프린트를 할당하겠습니다. 자, LED는 3mm짜리 하겠습니다. LED THT에 3mm. 커넥터는 OLED 연결돼야 되니까 핀 소켓 4핀짜리. 요거죠, 그죠? 여기다가 폭 꽂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고, 저항은 저항 THT에 아까 했던 대로 7.62mm짜리 요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ESP32의 풋프린트는 여기 요거고, 온습도 센서도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지? 이건가? 아닌데, 이건 모스펫인데. 여기 있네요. 요거 확인 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전 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B 편집기로 갑니다. 얘는 지금 기본 모양이 없겠죠.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배치를 한 다음에 외곽선을 한번 만들어 보죠. 딱 두고, 온소토 센서는 한 요쯤에 여기가 USB 연결되는 거니까 USB 꽂히는 게 아래쪽에 있고, 온소토 센서가 한 여기쯤 있고, 이렇게 D1 이거는 뭐냐? 이거 좀 놓고, 뭐지? 그냥 이대로 놓을게요. 자, 요거는 OLED가 가로 방향으로 딱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두겠습니다. 요렇게 딱 나오게, 요 모양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배선을 하면 되겠죠. 배선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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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요거는 요렇게 연결하고, 요게 또 여기 연결돼야 되네요. 그럼 어디로 갈까? 요렇게는 막혔으니까 일단 LED, 그리고 요쪽은 지금 보니까 다 그라운드 쪽이죠. 그라운드는 커버 푸어 할 거니까 일단 대기. 자, 요 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왜 여기지? 이 핀 번호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자리여야 되거든요. 옆에 여기. 너 몇 번이냐? 패드 넘버가 12번.
그럼 여기 맞는데? 패드 넘버가 10이다. 여기 꼽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쪽에 지금 꼽히는 상황이죠. 아, 25번 여기 있구나. 그럼 얘는 몇 번인 거야?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여기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 검색 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주호님 들어가십시오. 빠이빠이. 빠이빠이. 21번이네요. 21번을 25번 같이 적어놨네요. 아, 황당 사건이네요. 그죠? 21번이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좀 고쳐주죠. SDA가 25번이 아니라 21번 여기네요. 여기. 여기고 이 녀석은 연결 안함. 그럼 저장하고 여기서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하면 연결될 위치가 바뀌죠. 그럼 얘가 저리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가로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그죠? 그럼 일단 얘부터 어떻게 연결해 줘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 선부터.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리겠습니다. 됐죠?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친구가 얘인데 얘는 지금 파란 거 빨간 거 다 막혔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요렇게 가서 요래 가서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연결 다 됐죠? 이제 남은 게 그라운드인데요. 이 문제가 있어요. 요거 컵4 눌러보면 내가 추가를 해놨구나. 아닌가? 내가 그라운드를 추가해놨구나.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회로도 편집기에서 그라운드 전원 라벨을 추가를 해놨잖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전용 라벨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했던 컵4 하던 방법 그대로 할게요. 테두리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엣지부터 엣지 컷 눌러주시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쫙 가겠습니다. 일단 해놨고 크기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태로 3D로 보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아직 컵4 안 됐으니까 자, 전면 레이어 선택하시고 나의 엣지를 덮을 수 있는 다각형을 그리면 되는데요. 앞면하고 뒷면 다 요 그라운드 GND 값으로 감싸서 B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ESP32의 그라운드 위치 여기입니다. 발렸죠? 굴이 발렸고 여기도 굴이 발렸죠. 근데 약간 두 개밖에 안 발리네.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 굴이 발렸죠. 여기 굴이 발렸죠. 그리고 온수도 센서에 굴이 발렸죠. 다 됐죠.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됐는데 이제 모양을 좀 한번 내볼게요. 3D 모델을 집어넣어가지고 OLED는 여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지금 꽂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죠? 온수도 센서 3D 모델 집어넣겠습니다. 3D 모델 이미 다운받아 놓은 게 있으니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다큐먼트 안에 카이캐드 안에 7.0 안에 3D 모델 안에 요거를 딱 방향을 맞춰가지고 요렇게 맞죠? 요 방향이죠?
됐죠? 납땜은 뭐 이래 했다 치고 3D 모델 집어넣고, 그리고 ESP32는 ESP 자체가 여기 꼽혀가지고 납땜되는 게 아니라 핀 헤더가 핀 소켓이 여기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5개잖아요. 그죠? 15개짜리 2.5mm짜리 피치, 2.54 피치짜리에 핀 소켓을 저기다가 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돼야 되는 모양이, 자 여기가 앞면이니까 앞면이니 3D 모델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요. 기본 3D 모델, 그 괜히 또 내렸구나. 자, 기본 3D 모델 있는 그 폴더를 찾아갈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 안에, 가이캐드 안에, 7.0 안에, 쉐어 안에, 가이캐드 안에, 3D 모델 안에, 핀 헤더 2.54짜리 안에, 핀 헤더가 아니라 핀 소켓이군요. 핀 소켓 안에 1 곱하기 15라고 된 걸 찾아야 되겠죠. 있네요. 1.1 곱하기 15에 요거죠, 그죠? 요거를 2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맞게 딱 배정을 해주는 거죠. 위에 거부터. 자, 뒤에 요거 보면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3D 모델은 실제 만드는 거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걸로.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됐죠? 그러면 오늘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저장하고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ESP32 보드를 딱 사가지고 여기다가 빵판에 끼우듯이 딱 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SSD 1306 OLED를 딱 꼽는 거예요. 그러면 ESP32가 여기 딱 있으면 USB 나오는 데가 여기 있잖아요. USB 컴퓨터 쪽에 나오는 거를 딱 꼽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두이노 노칸다의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를 빡 해주면 OLED에 온수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오늘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자료는 제가 다 캡처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노칸다의 카이캐드 5편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노칸다는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웠으니까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노칸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카이캐드 내용 열심히 했죠, 그죠? 열심히 했잖아요. 이 내용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나한테 많은 어떤 하여간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 여기 보시면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의미로 노칸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노칸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노칸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적당한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시고 노칸다의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정기 결제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대신에 그거는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결제한 금액의 33%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노칸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떼인다라는 단점이 있고,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만 보내주시는 그 어떤 후원금이 노칸다에게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PCB 시리즈는 아두이노랑 계속 병행되냐고요? 그렇죠. 저는 아두이노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지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회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놨던 재미있는 예제를
PCB 보드를 만드는 내용에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계속 카이캐드의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내용을 제가 보태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조금 보탰고 4편에서 조금 더 안 했던 거에서 보탠 내용은 요겁니다. 참조 필드하고 뭐 실크 스크린 하는 거. 그리고 3편에서 보탰던 내용도 있고 그러면 6편에서 또 보탤 내용이 있겠죠. 계속 내용을 보태가지고 해 나갈 거니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딱 띄어쓰기 없이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거니까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를 찾으셔도 되고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되고 뭐 누가 봐도 이상한 행위만 안 하면 제가 개입을 하지 않을 거니까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행위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뭔가 이게 판촉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거나 그거는 뭐 어디 가든 다 제재를 받는 행위니까 녹한다도 거기는 개입을 할 건데 그 외에는 자유로워요. 자기 소개 안 하셔도 되고 아무 채팅도 안 하셔도 되고 눈으로만 보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오늘 다 했네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의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채널이에요. 오늘 제가 열심히 한 이 영상도 라이브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광고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광고 수익은 클릭 한 번당 1원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1원보다 더 작습니다. 사실은 맥시멈 1원이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에서 300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녹한다의 오늘 이 하루의 열정이 200원에서 300원 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해야 되는 어떤 명분과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녹한다 구독자분들하고 녹한다가 합의를 본 방식이 좋다. 그럼 녹한다는 항상 열심히 하되 클릭을 통한 광고 수익이 아니라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이 채널을 유지를 하는 전략을 택하자. 그래서 요 화면 중앙 하단에 좀 보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후원 계좌라는 거를 제가 떡하니 적어놨으니까요. 뭐 아무쪼록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 한 내용을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기보다는 녹한다 채널을 좀 흥하라는 어떤 의미로 조금이나마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이렇게 좀 보내주시는 게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공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제가 기부를 해드렸으니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광고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희망을 한번 품어보는데요. 물론 안 해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박대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해주시면 좋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그 알람이 유튜브에 하나 떴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최초의 채널을 개설하고 아마 2018년도에 개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 5, 6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동영상에 모든 조회수를 다 합한 게 100만이 넘었다고 알람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5, 6년 동안 제가 가진 모든 동영상의 총 조회수 합한 게 100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조회수 1당 1원으로 잡더라도 100만원 6년 동안 100만원인데 그리고 그마저도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부터 돼야 광고 수익이 생기거든요. 제가 1000명이 된 시점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한 3년인가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0명에서 1000명까지 된 그 기간이 빼고 1000명부터 지금까지 한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를 하고 광고 수익이 얼마나 나왔냐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죠, 그죠?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 언더인데 한 40만 원, 50만 원 됐겠나요,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조회수 가지고는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주저리 떠드는 이유는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떠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는 건 이제 없는 거겠죠, 그죠? 이제 더 이상 더 질문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에 거기 채팅방 거기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다 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할 거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처럼 오늘 했던 내용 이어서 할 거니까 계속 이어서 보실 분들은 그때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